반갑습니다. 예, 오늘 9월 원래 셋째 주에 서울 모임 이제 밴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이번 달에 추석 연휴가 그 셋째 주 토요일과 연결이 돼서 첫째 주로 당겨서 서울 모임 밴드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셋째 주에는 이제 서울 모임이 없다는 거 이거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저희가 대화편 진행한다고 못했는데, 그 서울 모임의 남양 해충국사 어록 매달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남양 해충국사 어록 이어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양 해충국사는 조금 이제 뭐 육조 해능의 제자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 당대 이렇게 어록을 보면은 이 사람이 국사이기도 해서 그 황제의 스승으로서 그 어떤 나라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황제의 스승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와 대화하는 부분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많은 그 선객들과 대화하는 거를 보면 당시 남방에서 유행한다는 남종선 마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남종선에 대한 이제 비판도 이제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남종선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안목 없는 사람들이 법을 펴는 거에 대해서 그 부족한 안목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이제 당시에 그 남종선 문화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비판의 대상이 돼서 그런 부분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 근데 흔히 이제 그 우리가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조사선 방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그 영역 안에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떤 시대 아니면은 뭐 어떤 성별 아니면은 뭐 연령 뭐 아니면은 뭐 인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차원을 떠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종교를 넘어서기도 하고 시대를 넘어서기도 하고 어떤 문화를 넘어서기도 하고, 달리 얘기하면 우리 본연의 문제, 우리 한 인간으로서 이제 본연의 문제, 그다음에 본질, 근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불교만의 얘기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근본에 대한 가르침을 펴는 이제 그 가르침들은 상당히 영역이나 문화권 아니면 종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뭐 철학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같은 종교 안에서도 뭐 불교다, 아니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아니면 뭐 이슬람의 가르침이다, 아니면 뭐 힌두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나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본질을 향한 어떤 공부이기 때문에 그 뭐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그런 종교적인 영역이나 이름이나 차별을 떠나서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문제인 것이고 나 자신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진짜 궁극에 가 닿을 수 있느냐, 어떤 조건적이지 않은 그런 데까지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자각해서 그러한 어떠한 거에도 걸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의 어떤 수준, 사람들마다 이런 걸 보면은 좀 이렇게 깊이가 다르죠. 세상을 보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범부라고 하는 거,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그 범주를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뭐 꽃도 있고 나도 있고 죽비도 있고 뭐 컵도 있고 다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의 어떤 존재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충 봤기 때문이고 그냥 퉁쳐서 우리가 봤기 때문인데 더 이렇게 더 깊이 사실 이게 안목이 열리는 거니까 실상에 대한 안목이 열리는 거니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이라는 것들이 자각이 됩니다. 그래서 꽃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죽비가 따로 있고 뭐 산하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마음의 표상이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자각이 되면서 이런 데서 묶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내적인 전환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은 이제 맞는 건데 결국은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철저하고 면밀해지고 확실해지느냐의 차원은 이 분별 의식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분별 의식, 이 분별심에 대한 어떤 그 눈이 열리고 그거를 분별이라는 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리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더 깊어지면 뭐냐면 더 우리가 철저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거는 그 분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까지 자기 안목에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이 어떤 의식 상태를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일반적인 범부의 어떤 의식 상태,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분별에서 깨어나는 여정 속에 있는 어떤 그 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의식 상태,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길조차도 끊어져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분별되는 어떤 따로 두고 있는 것,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그런 프레임에서 자유로워진 그런, 그러니까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것이 이 크게는 이런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의 일이라는 어떤 눈뜸이나 자각이 없는 삶,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자각이 열리면서 조금씩 분별해서 벗어나서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삶에서 걸리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도중에 있는 삶, 그 다음에 완전히 이런 식의 어떤 길조차도 분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내적 풍경이 펼쳐졌구나라는 걸 자각이 돼서 길도 없고 도중의 일도 없고 도라는 것도 따로 없고 완전히 분별의 어떤 구조를 통찰해서 분별에서 해탈한 이런 식의 어떤 의식 상태의 삶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보통 범부의 삶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게 괴로움이다라는 걸 깨달아서 공부길에 들어서는 입장인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여전히 문 밖에 있느냐의 차이인 것이고 문 안에 들어오고도 아주 철저하게 밝아지지 않는 분별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이 법문을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게 마음자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거죠. 이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의식 상태는 이게 죽비 치는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죽비를 치고 있구나. 이 정도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의식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마음에 통했다, 이 자리에 통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죽비 소리도 아니고 이거 죽비 소리가 일어나는데 죽비 소리도 아니고 죽비 소리 저 사람이 죽비를 치고 있는 일도 아닐 거예요. 그냥 이것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문 안으로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점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하나의 일이라는 얘기는 법문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소리가 드러났든 움직임이 일어났든 생각이 일어났든 감정이 일어났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 다 하나의 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일은 그런 식의 우리가 분별로 이게 소리를 따라가고 움직임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에 파묻히고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절대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질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라는 거거든요. 꽃과 이 소리가 하나다.
이런 식의 범주는 있을 수 있겠죠. 꽃이나 뭐 이 손수건이나 이건 하나다. 우리의 분별 기준에서 그건 뭐냐면 이건 시각적인 대상으로서 하나잖아. 이런 식의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각적인 거와 소리의 경계가 너무도 분별 세계에서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이것과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그 물질감, 이런 식의 어떤 이게 촉감 이런 거와 어떻게 소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모양을 따라가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인데 이게 모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분별에 딱 떨어지면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이게 내 눈에는 꽃과 이 죽비 소리가 하나가 아니냐면 기본 전제로 꽃 이런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꽃과 소리로 이거는 어떤 형태이고 어떤 그 사물이고 이거는 소리다라는 분별이 딱 들어가 있으면 이건 절대 하나로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벌써 이게 분별이고 조작이거든요. 이게 분별이고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분별하고 조작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 눈으로 보기엔 이거 꽃이야. 이거는 죽빛 소리야. 그러면 벌써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마음의 일을.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순식간에 분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 자기가 어떤 식으로 분별에 떨어지는지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런 식의 돌아볼 어떤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찰나적으로 이렇게 조작에 떨어지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조작이에요. 이게 꽃으로 보였다면 지금 조작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이 꽃으로 보인다는 건. 그렇지 않나요? 아니 당연히 꽃이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당연히 꽃이 아니에요. 꽃이 되려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근데 너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게 꽃이 아닌 게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죽비 치는 것이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 이 죽비 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너무 노력이 들어가고 애씀이 들어간 거를 스스로는 모르죠. 왜냐하면 평생을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자동화 되다시피 이렇게 분별에 떨어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식의 조작에 떨어지는 줄 몰라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꽃으로 보이는 거나 이 몸이 내 몸으로 보이는 거는 같은 구조예요. 분별에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당신 몸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우리한테 이런 사람이 너무 당연한 거를 이렇게. 근데 미친 게 아니에요. 이게 몸으로 보였다라면 벌써 애써서 분별에 떨어진 것이고 조작에 떨어진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침에 모닝커피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원두커피 드시는 분, 원두 갈아서 드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뭐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 기기에다가 원두 이렇게 해서 버튼 손으로 하나요? 버튼으로 누르면 갈아서 나온 거를 물 또 끓여서 그렇죠? 핸드 드립으로 그렇죠? 안 해요? 핸드 드립 안 해요? 전 핸드 드립으로 하거든요. 저도 일상이니까. 그래서 물을 부어.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물을 붓고 커피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진대. 그래서 좀 배웠어요, 저도. 그러면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커피를 마시죠. 그럼 어떻게 마시면 진짜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고 개운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일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날 또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루가 시작이 안 된 것 같은 거야.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안 마신 날이 이상하죠. 너무 불편하죠. 근데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이 나오고 그 커피를 마셔야지 비로소 정상적으로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이거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냐. 이건 뭐냐.
습관이에요, 습관. 몸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거의 축소판이 이게 꽃이다 이거예요. 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익숙한 거예요, 평생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커피 한 잔 뽑아서 비로소 우리가 평소에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들어갑니까? 조작이. 커피 안 마시면 돼. 그럼 아무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 그것이 너무 불편하고 낯설고 이상하니까 그런 것을 공력을 들여서 커피를 마시기까지가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노력이 들어갔다고 생각조차 안 하죠. 그냥 비로소 이게 이제 FM이야,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니까 실감이 나는데 이게 꽃이 되기까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분별도 안 됩니다, 사실은. 아직 명확하게 분별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 이 꽃이 무슨 꽃인지. 가르쳐주면 더 분명하게 분별이 될 텐데. 그냥 여러 가지 색깔,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색깔. 이거는 배웠어요. 이거는 어린애. 이건 노란색이고요. 이건 초록색이고요. 이거는 뭐 하얀색이 꽃이 이렇게 예쁘장하게 꽂혀 있어요. 이 정도의 분별은 그래도 되는데 꽃이 이름 잘 모릅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요거에 대한 지식보다는 요거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더 죽비에 대한 분별, 그러니까 같은 구조거든요.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비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꽃의 이름을 모르듯이. 근데 그런 식으로 노력이 들어갔어요. 학습.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갈색이야? 아니면 뭐 길쭉하게 생겼어? 내 칼집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이거. 그 다음에 이 용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팡이로 아니면은 막대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은 이게 법문할 때 어떤 이쪽 집안에서 쓰는 어떤 불구,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구이다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죽비라고 이게 딱 알려면 그만한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길이 나서 커피 마실 때까지 길이 났듯이 너무 리듬을 타서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커피가 한 잔 나오는 것처럼 너무 찰나적으로 빨리 이게 분별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마치 커피를 마시기 이전 상태처럼 그 바탕 자리에서 사실은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죽비다.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별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거기에 대한 돌아봄이나 아니면 그런 식의 그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커피 마시는 그게 평범한 일상, 아주 조작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커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일어나더라도 그것의 본바탕, 그것이 모두 이 본바탕의 일임을 알면서 마시라 이거예요. 본바탕의 일임을 알면서 분별하라. 본바탕의 일임을 알면서 죽비를 치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찰나적으로 분별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찰나적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별이거든요. 커피 뭐 한 잔 나올 때까지는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딱 그 공력이 들어가는 게 너무 쉽게 알아차려지는데 이거는 너무 찰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드러나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입문이다 아니면 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이것이 일어나는 바탕. 순식간에 돌아가고 있지만 본래 이 일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이 길에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와닿지 않은 사람은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게 죽비야, 이게 꽃이야, 소리치고 이런 식의 노력에 자꾸 떨어지면 못 알아듣겠죠. 이게 못 알아차리겠죠. 그래서 자꾸 이게 경계 따라가지 마라, 분별에 떨어지지 마라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느 순간 딱 와닿거든요. 아, 내가 죽비를 보고 있었구나. 이미 여기서 100m 달리기는 했구나, 분별이. 그럼 자꾸 그런 줄을 알게 되면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내하는 말이니까 따라와야 되거든요. 아, 내가 분별에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스스로 보여야 됩니다. 생각에 떨어지고 있구나, 감정에 떨어지고 있구나, 사문에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면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상을 따라가서 분별을 어떻게 커피 마시기 이전에 그 본래 면목을 어떻게 커피 마시고 나서 알겠어요. 커피 마시고 나서 알겠어요가요. 커피 마시고 나서 체험하겠어요. 체득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벌써 꽃이구나 하면은 벌써 이게 어긋났다 이거예요. 분별이 확 떨어진 거다 이거예요. 꽃이구나, 죽비를 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의 순간적으로 사유가 개입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만약에 이게 죽비를 치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이 확 들어간 겁니다. 왜냐? 죽비라는 생각, 치고 있다라는 동사, 그걸 한 문장으로 해서 의미화시키는 거. 그 순식간에 그 분별에 떨어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비 치는 일과 이거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비 대신에 바닥을 쳐도 이거거든요. 죽비를 굳이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바탕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죽비를 쳐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는 건 이 죽비의 이 모습이나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 바탕을 자각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가만히 있는 거는 뭐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이게 자기 마음에서 요거를 자각하라는 것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말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말이 그냥 막 이 자리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냥 말 뜻이 아니라 아직 말 자체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막 말의 뜻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 말을 들으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는지 그거에 통하라는 것이거든요. 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꽃입니다. 그러면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비입니다. 그러면 죽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공부할 때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그 모든 말이나 행위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시간을 얘기해도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걸 가리키고 있고, 이것이 활짝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분별을, 이제 그림자와 같은 분별을 이제 걷어내 준다 해야 되나? 거기서 깨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확연해지는 그 길에 이것을 자각하게 하고, 이것이 온 우주가 다 이것인데 그것이 활짝 드러나지 않은 어떤 사람들한테 가리고 있는 분별심, 따로 두고 있는 분별심을 이렇게 돌아보고 거기서 깨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법문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의도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각자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본래 마음, 요거를 깨닫게 하고 일체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눈으로 보게 하려는 그 의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알아듣지 말고 말 뜻을 알아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귀를 알아들어라. 말 뜻을 알아들어. 말을 알아듣지 말고 말귀를 알아들어. 말귀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이거 하나니까. 그러니까 요거뿐이다. 요거뿐. 요거 하나뿐이다. 여기 딱 와닿아야 돼. 소리하고 상관없고 이거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펼쳐지잖아. 여기서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 생각 자체가 망상이 이렇게 이것이 깨어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것도 이것인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인 것이고 소리가 드러나는 것도 이것인 거예요. 소리가 드러나는 것도 이거죠. 이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자, 이겁니다. 자, 이건데 이게 딱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딱 와닿았다. 와닿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미약해요. 이게 힘이 약해요. 이게 수많은 우리가 뭐 그동안의 분별을 해와서 살았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다 분별하는 일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거와 이 공부를 이게 어떻게 하면 뭔가 확연해지고 스스로 의심이 다 끊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 과정에 남아 있는데 우리가 말은 알아듣는데 이 공부라는 것은 말을 알아들었으면은 그냥 이해만 한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공부는 다른 거와 다른 게 그냥 어떤 이해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이 돼야 돼요. 알아들었으면. 그래서 가끔 이제 도바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탁 와닿으면은 진짜 이거밖에 없네요. 이걸 떠난 게 없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떠난 게 없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요. 자,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떠난 게 없어요. 그럼 끝났어요. 자기가 그랬으면, 그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밖에 없고요. 이걸 떠난 게 없어요. 근데 가장 먼저 말하시는 분들이 뭐냐. 근데 왜 자꾸 끄달리죠? 이런다고. 자꾸 끄달리죠? 왜 이것밖에 없다며. 근데 왜 끄달리죠? 이렇게. 그건 뭐냐면 이것밖에 없다는 이해는 했어요. 이 정도밖에 이것밖에 없다는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게 내 삶이 그건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분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끄달리고 뭐 이렇게 자꾸 남편이 왼수같이 보이고 자식이 뭐 어떻게 보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분이 이해했다는 얘기구나. 이것밖에 없다는 이해를 했다는 얘기구나. 이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완전히 자기 삶에 녹아들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데서 멈추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잘못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살아가다가 뭔가 막 끄달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편해지잖아요. 막 끄달리고 시달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체험한 자리를 확 갔다 와서 칼처럼 이걸 탁 친다고. 불편함을 탁 쳐버려요. 이 경계를. 이렇게 해요. 이거잖아. 이렇게 이거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것이 탁 뭔가 전환되는 듯한 환기되는 듯한 챙겨지는 듯한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법을 자기 불편한 삶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입으로는 뭐 만법이 하나인 것이고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가만히 그 사람의 공부하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요 자리예요. 이거 살다가 진짜 막 너무 시달리고 괴로워. 그래도 이거 시끄러운데 뭐가 이상한데 이것도 이거잖아 하면서 이거 탁 친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게 뭔가 이 경계가 탁 놓여지고 이게 사라진 것 같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일이 갑자기 편안해져요. 그럼 공부 잘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뭐냐면 법을 삶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체험하고 나서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챙긴다라는 관점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챙기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무슨 검과 같아. 괴로움을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거 안 갖고 옵니다. 진짜. 그 고요하고 평온할 때 이거 안 써. 이것도 와서 쳐야지 그러려면은. 안 하거든요. 조용할 때는 그냥 공부 잘하고 있어 이러다가 시끄러워지면 확 들고 와서 확 친다고. 그건 뭐냐면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알아져요. 공부가 조금 이 고비를 넘어가게 되면 내가 거꾸로 공부하고 있었구나. 자아가 공부하고 있었구나. 이거지. 자기 자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걸 도구로 쓰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공부는 어떻게 되냐? 삶이 여기로 가야 돼. 삶이 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법을 알고 있어요. 왜? 모든 게 이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잘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괴로워도 이거라. 괴로움을 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도 이거라. 근데 괴로울 때만 보면 안 돼. 아무 일이 없어도 이거라. 삶이 법으로 돌아가야지 법이 삶의 도구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모든 게 이거라며 그럼 괴로운 것도 이거잖아요. 괴로운 것만 이겁니까? 뭐 조용한 그 경계가 이게 아니라 그거의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 본성이. 괴로운 그 상이 이거라는 게 그 괴로움의 본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 도바님하고 말씀 중에 얘기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비유 있잖아요. 빵과 밀가루의 비유. 우리가 빵을 만들다 보면 못난 빵도 있고 예쁘게 나온 빵도 있는데 우리는 못난 빵은 버려. 예쁜 빵은 이게 밀가루래.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거기서 공부는 뭐냐면 못난 빵이든 거친 빵이든 지저분한 빵이든 예쁜 빵이든 아름다운 빵이든 다 밀가루라는 거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못난 빵을 버려서 밀가루를 취합니까? 법을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삶의 하루 순간순간 24시간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밝음이 열리는 것이지 시끄러우니까 공부가 아니야. 조용하니까 공부야. 이거는 못난 빵을 버리고 좋은 빵에서 밀가루를 취하려는 것 같아요. 좋은 빵이 밀가루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빵이 밀가루는 아니죠. 모든 빵이 밀가루지. 그럼 뭐냐? 어떻게 돼요? 무차별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모든 것이 이것임을 밝게 열린 눈으로 보는 것이지 불편한 경계를 버리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 함정이 있냐? 우리가 왜 이거는 좋은 빵을 취하고 좋지 않은 빵을 버리느냐의 기준은 뭐냐면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기준인 거예요. 나한테 이로운 거는 좋은 일이고 나한테 이롭지 않은 거는 좋지 않은 일이야. 이런 구분이 있어요. 좋고 나쁜 일의 구분이 그거예요. 나한테 이로운 건 좋은 거고 나한테 이롭지 않은 거는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법을 삶의 도구로 쓴다는 거는 좋지 않은 일을 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대법을 공부하는 거는 자아가 따로 없는 게 밝혀지는 건데 오히려 자아를 강화하는 쪽으로 공부를 잘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계속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할 때는 뭔가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공부에 대한 기준. 고요함을 유지한다거나 이롭음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진짜 법은요. 고요할 때나 시끄러울 때나 이겁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시작은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근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 삶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이 번뇌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어두운 상태에서 세웠던 그 기준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는 걸 알아서 그것이 망상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서 자기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삶도 따로 자기식의 어떤 기준에 맞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을 다 놓아버려서 그냥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이 공부거든요. 뭐 살아도 사는 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뭐냐면 공부가 어떻게 됩니까? 삶이 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의 기준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에서. 이것으로 봤을 모든 게 이거라며. 그럼 모든 게 이거라면은 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 받아들임이 됐든 뭐가 됐든 놓아버림이 됐든 상관없이 일체가 다 이것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공부를 갖고 자기 삶의 도구로 쓰면 그건 공부 영원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자각이 됐으면 모든 것에서 이거를 봐야지 내가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조작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모든 것에서 이 법을 봐야 되지. 법을 봐야 돼요. 좋고 나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워도 그걸 법으로 봐야 되고 즐거워도 법으로 봐야 되고 다 이걸로 봐야 되지.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 자기식의 에고에 걸맞는 법상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 그게 다 망상이다. 그게 법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다라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이게 사라지는 공부거든요. 자기를 놓아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이 몸이나 분리된 자아의식에서 허공으로 이사가는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작고 좁은 거에서 이제 우주적인 나로 넘어가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부서지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막 뭔가 그거를 불교에서 인욕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있을 동안은 인욕행인 거예요. 이게 있을 동안은. 왜냐하면 이 기존의 삶의 어떤 방식하고 달라져 버리니까 너무 이게 그 새로운 거에 익숙해지는 것이 마치 자기가 침해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요, 이 고비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남아있으면, 이거 존재감이 강하고 이게 남아있으면 절대 대법에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시려는, 진짜 공부에 밝아지려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건, 나라는 것도 벌써 이 여기에서 본래 마음에서 일어난 의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생이 뒤집어져 있어서 경계를, 망상을 자기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본성을 회복하는 쪽으로의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나는 진실의 눈을 뜨이고 싶고 법이 뭔지 자각하고 싶고 진실되게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마시라. 왜냐?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것뿐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얘기한 대로 살아야죠. 근데 이것뿐인 건 이것뿐이고 삶은 삶이면은 이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삶과 공부가 하나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삶과 공부가 하나가 되는 쪽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법을 삶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이거에 녹아나야 돼요. 이 법 이치에 맞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되냐? 현실적으로 공부할 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기준에서는 다 이거에 왔다 갔다 함이거든요. 삶이라는 것이. 내가 있으면 좋은 일이 아니면 나쁜 일이야. 그냥 세상 일이 다 그래. 계산이 빨리 돌아가요.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일이니까 행동을 하고 있어, 그렇게. 근데 그것의 어떤 분별되는 기준에 부합되는 쪽으로 계속
조작을 하면 안 돼요. 그걸 멈춰야지. 그럼 어떻게 돼? 좋아도 흥, 나빠도 흥, 이런 식의 어떤 심리 상태가 되는 거야. 좋아도 이것, 나빠도 이것. 그러면은 마음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좋아도 그냥 이거, 나빠도 이거예요. 법을 보시라. 좋아도 이거, 나빠도 이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의 정체성이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라는 의식이 이제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기준에 맞게 살지 않게 되거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해 왔던 그런 식의 방식의 삶이 아니라 이것의 어떤 기준에 맞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이 전체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렇게 세우고 있던 이것의 실체감이 사라져. 우리가 이게 강력하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 에고에 영양분을 주입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말라가요. 우리가 나무 심었을 때 거기에 영양분을 안 주고 물 안 주면 이게 고사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봐야 돼요. 나를 보지 말고 나의 좋고 나쁨을 보지 말고 이롭고 이롭지 않음을 보지 말고 그냥 법을 봐야 돼. 모든 게 이것이라면 이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마치 자기 존재는 이 존재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전체성은 드러나지 않아. 이거에 가려서. 근데 이게 자기 존재감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것에 왜냐면 이 자기 존재 이게 아니면은 우주적인 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요것이 이제 점점 감이 오고 점점 분명해지고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드러났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이래요. 챙길 때는 뭔가 안 챙기면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드러났으면요. 이건 챙기거나 안 챙기거나 똑같은 겁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거의 원천이기 때문에 에고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거든요. 이 에고가 뭐 챙기거나 안 챙기거나 이것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확신이 들고 이게 절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싶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이것임을 밝게 보고 삶에서 이 법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지 법을 나의 삶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법을 봐라. 이것을 봐. 이것임을 밝게 봐라. 그러면 점점 그런 삶을 살면서 공부가 삶이 되고 삶이 공부가 되고 들은 말이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그런 언어임을 자기가 알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부와 삶이 절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이렇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것으로 법으로 보면 여기에는요. 사실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도 이거고 나쁜 것도 이거고 그러면 좋은 것도 따로 없고 나쁜 것도 따로 없습니다. 이것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것임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참 묘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것임을 보면 볼수록 그 일이 없어. 이상해. 근데 뭔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걸리는 것 같고 좀 챙기는 게 따로 있으면 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한 거는 다 망상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챙길 수 있으며, 어떻게 이걸 붙잡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전체성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절대 내가 마음에서 이것이다 하는 거라든가, 이걸 챙겨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챙길 수 있는 건 부분이거든. 챙기려는 이게 이것인 것이고, 뭐 챙기는 어떤 대상이 이것인 것이고, 주객관이 다 이것인 것이지, 벌써 뭔가 하려고 하면 벌써 여기서 일어난 분별인 것이지 이것 자체는 챙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챙기고 있다, 붙잡고 있다, 이것이다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다 망상, 그러니까 꿈을 진실하다고 착각해서 그거 공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인 것이지 그것을 따로 챙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부라는 것도, 그러니까 공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뭐든지 해도 이건데 무슨 공부가 챙기면 공부지. 근데 공부라는 느낌이 없어. 뭘 봐도 공부인데 공부를 따로 하겠습니까? 삶이 공부인데 공부를 따로 하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가장 어떤 큰 결정적인 장애들은 사실 자아감이거든요. 자아.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이 공부는 뭐냐? 자기 몸과 마음에서 해탈하는 공부다. 이렇게. 가장 큰 장애가 이 몸이 나라는 의식, 그다음에 자아의식이 자기라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가 해탈하면은 사실은 자아감이 가장 마지막에 남는 주관의식이기 때문에 해탈하는 거죠. 가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밝아지는 게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근데 몸이 나인 것 같은 느낌이 남아있는 거는 여전히 아직도 그 어떤 집착 아니면 밟지 않은 거거든요.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왜 집착하냐? 밟지 않기 때문에 집착해요. 밟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꽃이라고 여기는 것이 조작에 떨어지는 줄 몰라서 꽃이 되듯이 이게 나라고 여겨지는 것이 조작에 떨어진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로 보이는 것이다. 그럼 뭐냐? 이렇게 따로 있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게 대상이에요. 꽃은 대상인데 내 몸은 대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꽃을 경험하듯이 이런 식으로 몸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몸이 대상이 돼버렸다. 몸은 배제하고 대상이 아니라 이것도 대상입니다. 경험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분별 안 하고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 몸이. 분별이 활동해야지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식에서 몸에서 이게 몸에 실체가 없구나. 이것도 이 죽비나 아니면은 꽃처럼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분별에 내가 어두워서 내가 이 몸이 있다고 여겼구나. 이것도 경험의 대상이구나라는 게 자각이 되면 몸에서 이게 이 몸의 존재감이 딱 사라지거든요. 이걸 아주 좀 정밀하게, 그러니까 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죠. 그게 보는 눈이 안 열려서. 제대로 보면요, 이게 실체감이 없다라는 게 이제 자각이 됩니다. 아직 이게 그 찰나간에 이렇게 동일시한다 해야 되나요? 어떤 존재감을 부여하고 있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게 쑥 일어나는 분별임을 순간적으로 쑥 일어나는 분별임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기라는 어떤 견고함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현듯 이것도 분별이구나라는 것, 이게 다 조건적인 어떤 만남이라는 것이 자각이 되면서 여기서 가벼워지는 변화가 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죠. 우리는 암암리에 이거를 자기화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자기화하고 있냐면 이게 주관의식이거든요. 자기라는 게 주관의식인데 이거는 어떤 생각의 개입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눈에 이게 저절로.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꽃이다라는 분별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냥 저절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노력이 없이. 우리가 무위법을 공부하는 건데, 자, 이거는 눈앞에 드러나는 거는 다 저절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가 아직 이게 자기 분별에서 활짝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 사람들은 이러죠. 그래, 이건 경계고 이걸 비추고 있는 뭔가가 있어. 이름은 알 수 없어. 모양도 알 수 없어. 시간과 공간도 알 수 없어. 근데 뭔가 비추고 있는 뭔가가 있어. 이런 식의. 그렇지 않나요? 아닌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앉아있는데. 솔직해지죠. 우리가 솔직합시다.
이름 뭔가 알 수는 없어. 이거 절대 이름 죽었다 깨나도 이름 못 붙여. 죽었다 깨나도 모양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근데 이거를 비추고 있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이것도 사실은 분별이거든요. 뭔가 내가 지금 저절로 경험하고 있는 것 외에 무슨 미스테리한 어떤 모양 없는 물건이 있어서 내가 그건 모르지만은 그게 하고 있어. 이런 식의 그 미세한 속삭임. 미세한 속삭임. 근데 그게 망상이라는 걸 내가 이전에는 몰랐구나 하면서 이게 딱 자각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 요연도. 그게 생각으로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근데 그게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탁 보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 아주 너무 미세하게 작동되는 소음이라 그거를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게 탁 그거를 보게 되는 게 오거든요. 그럼 그게 망상이라는 게 탁 보이면 그게 뭔가 뚝 떨어져 나가는, 이면이 뚝 떨어져 나가는 듯한 전환이 오면서 그냥 드러난 게 다구나라는 식의 오면은 몸이라는 어떤 독립된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일체가 하나의 어떤 그냥 뭐 이런 식의 평면성 아니면 평등성 다 드러난 이게 다인 것이 현실인 것 같은 어떤 전환이 오죠. 그래서 마치 그냥 그림자 나라에 온 듯한 느낌. 그치? 영화로 비춰지는 세계에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죠. 뭐 우리 가끔 보면은 그 어떤 축제나 이럴 때 보면 아니면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 밤에 이렇게 막 빛을 쏘아서 그 허공을 스크린으로 막 다양한 거를 연출하는 그런 빛 축제 같은 게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으로 이 현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뭔가 이게 그냥 이것만이 있는 거야. 뭔가 이 움직임, 뭐 이게 작용, 근데 실체감은 아무것도 없고, 근데 분명히 모양도 있고 형태도 있고 움직임도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은 듯한 몸의 실체감도 사라진 듯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전환이 오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경계이긴 한데 뭔가 이상하게 이게 강력한 물질감들이 탈락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존재감. 근데 물질감이라는 것도 그냥 감이거든요. 물질이 없어요. 물질감이지. 이게 감이에요. 다 감. 이게 감이거든. 그냥 촉감. 아니 이게 감각이라는 이게 물질이 아니라 감각이에요. 감각. 이게 딱 뭔가 통찰이 되는 전환이 오죠. 이게 물질이 아니라 이게 감각이구나. 감각의 조합이구나. 이게 촉감이고 사실 몸도 사실 내가 보기에는 감각이거든요. 뭐 내 몸에서 통증이 일어난다. 통증이라는 감각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런 이 피부가 이렇다. 내 피부는 이렇게 거칠어 아니면 부드러워. 이거 감각이거든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이거 감각이거든요. 이게 원래 물질이 아니라 감이에요. 감. 물질감. 근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 붙임, 죽비라는 이름 붙임. 그러니까 의식. 그러니까 만약에 식이라는 거지. 식. 물질이 아니라 식이라 식.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물질로 여기는데 독립된 물질로서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식일 뿐이지. 불법에서 그걸 다 얘기했잖아요. 오온화합이다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일어난 감각의식에 속아서 벌써 일어난 분별에 이렇게 속아가지고 죽비가 있다라는 그런 존재감. 이게 죽비가 이게 어두워서 그래요. 이것이 분별이 어우러져가지고 어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 찰나간의 그 의식의 작용을 보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죽비, 덮어놓고 꽃, 덮어놓고 몸. 근데 이게 다 순식간에 일어난 그 분별 의식의 조합이라는 거죠.
온 우주 삼라만상이 내 몸을 포함해서 꽃과 뭐 어떤 뭐 산화대지 아니면은 뭐 이게 컵이다 뭐 의자다 탁자다 하는 것들이 다 공기도 분별 의식입니다. 공기도 분별 의식이나 공기도 분별 의식이거든. 공기도 우리가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공기가 어디 있어요? 분별하지 않으면은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공간도 분별 의식입니다. 허공도 분별 의식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허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허공이 법이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허공이라는 분별이 법이래. 그건 벌써 분별이거든요. 허공도 분별이에요. 허공도. 허공밖에 없대. 그것도 규정이잖아요. 분별이거든요. 하나도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분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을 뭐 잘못 알아들으면 허공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인데 그런 식의 뭐뭐다 그러면 다 규정입니다. 그럼 허공밖에 없다 그러면 그 허공밖에 없다라는 그 분별이 벌써 이게 의식화돼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분별을 더 이렇게 뭔가 좀 더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미세한 소음들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분별에 이제 관심을 두어야지 밖에 사물에 관심을 두면 잘 못 보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안목이라는 것도 어떤 도자기가 이게 진짜 값어치가 얼마고 진가를 알아보려면 자꾸 봐야 되잖아. 그거를. 그런 것처럼 자꾸 자기 분별을 봐야지 바깥 세계에 자꾸 쫓아다니면 뭐 세간사에 관심을 두면은 이거 공부 못해요. 자기 분별에 관심을 둬야 돼. 자기 분별, 자기 내면에 관심을 둬야 돼. 자기한테서 모든 거는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에 속지 않는 공부다. 알고 보니까 마음이 안 속는 공부다. 그동안에는 마음이 마음에 속아서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남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마음이 마음에 밝아지는 공부. 그럼 자기 마음을 잘 봐야지. 남을 보면은 그게 공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밝아지는 거예요.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자기한테 밝아지는 거다. 자기 분별에 밝아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마치 2차원적이고 뭐 평등한 세계라는 것도 사실 나중에는 이제 분별이었구나라는 것도 알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도 이거 왜 이런 식의 뭔가 절차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시냐, 도노라고 하면서. 근데 이거는 도노예요. 이거는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의 분별의 어떤 층위가 되게 그냥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주객관 의식 위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데서 이제 거기에서 깨어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이 성품이 뭐 알아지는 거는 문득이죠. 이 성품이 자각이 되는 거. 근데 이걸 가리고 있는 오랜 세월 누적된 그 고착된 분별 집착심에서 깨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걸 가리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그게 이런 식의 어떤 그 전환을 거치더라, 이 말인 것이지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 이게 처음에 체험했을 때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건데 뭐가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된다고요. 사실 그래서 본래 이것뿐인데 뭔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의식이 새고 있었구나,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본래 이것뿐입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가리고 있던 것들에서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더 철저하게 하라 하는 것이지, 뭐 이게 확실해진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만 봐야 되는데 요것만 못 보고 세어나가는 것, 그것을 조복시키는 과정이다, 이거는. 그래서 마치 이게 드러나면요, 하나는 요걸 보고 눈 하나는 딴 거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새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다른 걸 보던 눈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다 망상이다. 요것밖에 없다. 한 개의 눈을 얻는다.
이게 새 나가고 있었던 거라 경계에. 그런 식의 이제 공부가 이제 변화를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봐도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게 이것밖에 없을까 이렇게 듣다가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그냥 의심도 없고 뭐 나머지도 없이 그냥 진짜 이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라는 그런 말이 확신에 찬 말이 아니에요. 확실한 말이 아니고 자기 삶이 아닌 것인데 나중에는 진짜 자기 삶인 것이고 확실한 게 의심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왕령의 문도 지심이 와서 물었다. 법신을 증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사가 말했다. 비로자나를 초월해야 하느니라. 그럼 청정법신을 어떻게 해야 초월하겠습니까? 부처를 구하는 일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무엇이 부처입니까? 곧 내 마음이니라.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번뇌의 성품은 자체로 여의었느니라. 어찌 번뇌를 끊지 않는단 말입니까? 번뇌를 끊는 것은 성문 영각이요 번뇌가 생기지 않는 도리를 보는 것이 대열반이니라. 우리가 법에 대한 안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왕령의 문도 지심이 와서 물었다. 지심이 묻는 거예요. 왕령이란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불선 3교에 능통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의 제자, 왕령이라는 사람의 제자 지심이 와서 물었다. 법신을 증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신 그러면 이제 청정 법신 이렇게 하죠. 요거 물들지 않는 이거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비로자나를 초월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청정법신이잖아요. 청정법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라는 것도 초월해야 돼. 이것이라는 것도 구하면 안 돼.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넘어서야 된다. 이것이라는 것도 넘어서야 된다. 그럼 청정법신을 어떻게 초월해야 합니까? 하니까 부처를 구하는 일에 집착하지 마라. 뭔가 이것도 분별 집착이니까 사실은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 체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의 순간 처음에 이 마음 공부의 시작은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시작할 텐데 진짜 체험의 순간에는 이 부처고 중생이고 뭐 이런 규정이나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해. 왜냐하면 부처를 구하려는 마음이 벌써 분별이기 때문에 부처라는 그런 상에 집착하는 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체험도 못해요. 이걸 체험하고도 뭐 이건 이거고 더 완전한 어떤 청정한 그런 상태나 완전한 공부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거를 구하는 것도 새나가는 거예요. 체험의 순간도 이런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분별이 떨어지는 거고 이게 드러났어도 이 공부는 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한 공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구하는 일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무엇이 부처입니까? 곧 내 마음이니라. 그러면 이제 부처를 구하는 거랑 그러니까 부처는 구해서 부처가 되는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구하는 일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본래 마음을 깨닫는 일이 부처가 되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마음과 부처를 자꾸 분리시켜요. 그냥 이 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과 자기가 상상하는 부처를 추구하는데 이게 잘못된 공부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처는 뭐냐? 진짜 부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마음의 부처는 가짜 부처예요. 자기가 상상한 부처. 근데 진짜 부처는 지금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바로 이 마음이다. 이거.
무엇이 부처입니까? 곧 내 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 말도 이렇게 좀 너무 좀 마음이니라 하면 또 분별이거든요. 네 마음, 마음이야?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내 마음이니라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라. 그냥 내가 마음. 내 하는 게 마음이라. 마 하는 게 마음이고 하는 게 마음이고 이니라 하는 게 마음. 내 하는 게 마음이지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내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니라. 이거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각해지면 안 돼요. 웃어야지. 그래서 뭘까? 막 이렇게 내 하는 게 마음.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곧 내 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거야. 그거. 옛날에 마조도 대주해랑 이렇게 대화가 있잖아요. 어록에 보면은 무엇이 뭐하러 왔냐? 부처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 안에 있는 보물창고를 돌아보지 않고 어찌 동으로 서로 돌아다니느냐? 하니까 그 대주해가 그러면은 내 안에 보물창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묻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묻는 그것이니라. 마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는 요거다 이거예요. 마음이 뭡니까? 이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분별에 떨어져 버리니까 모르는 거죠.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시끄럽고 괴로울 때 이게 번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을 때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있을 때는 우리는 부처에서 멀어진 것 같고 부처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거는 이제 에고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번뇌가 있으니까 이거는 부처가 아닌데 번뇌를 부처라고 스스로는 이제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번뇌의 성품은 자체로 여연이는 그러니까 번뇌의 본질은 번뇌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번뇌의 본성은 번뇌가 없다. 그러니까 번뇌 자체가 번뇌가 없어 이 말인 거. 번뇌에 번뇌가 없어 이래요. 번뇌 자체에는 번뇌가 없어. 그러니까 이 번뇌를 떠나서 마음이 있는 게 아닌데 이 번뇌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번뇌만 있는 줄 알잖아요. 번뇌는 번뇌만 있는 줄 아는데 둘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번뇌라는 상만 보잖아. 근데 번뇌에 그 상에 성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자체 그 상품에는 번뇌가 없다. 그것이 이제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번뇌도 쑥 일어난 거거든요. 여기서. 분별된 거 여기서 쑥 일어나. 번뇌가 어디서 오진 않아요. 번뇌에서 오지. 번뇌가 거기에서 쑥 일어난다고.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 번뇌에서 일어나죠. 번뇌의 그 자체에서 번뇌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꽃만 있는 줄 아는데 꽃의 성품에는 꽃이 없다. 꽃 자체에는 꽃이 없다. 자, 이걸 알아듣는 것도 참 진짜 미스테리한 것 같아. 이 말을 알아듣는 것도 신기해요.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말, 진짜 이것도 이게 진짜 알아듣기가 어려운 일인데 참 듣다 보면 알아듣게 되는 게 뭐냐면 누구나가 이걸 완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듣게 되는데 꽃에 꽃이 없다. 번뇌에 번뇌가 없다. 그러니까 번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와 번뇌 아님이 하나다.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다. 색이 곧 색이 없다 이거거든요. 색 즉 공이다. 그럼 뭐 이걸 다 해당이 됩니다. 색 즉 시공. 빵이 곧 밀가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밀가루가 진실이고 그 본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차별적으로 다 적용시켜야 돼. 어떤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차별 없이 다 적용돼야 돼. 못생긴 빵, 잘생긴 빵, 맛있는 빵, 맛없는 빵, 예쁜 빵, 더러운 빵 다. 그러니까 행복, 불행, 즐거움, 고통 내지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그 자체가 그 감정을 여의었고 그 생각을 여의었다. 모든 사물이 꽃, 죽비, 손수건, 탁자 그 자체가
꽃을 여의었고 죽비를 여의었고 탁자를 여의었다.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럼 괴로움이 이것인 것이지. 괴로움에 그래서 선사들 얘기하잖아요. 이 세계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끄러움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옛날 선사들은 멋지게 표현합니다. 좀 시적으로 표현하죠. 개울 물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이 시끄럽다는 얘기거든요. 어디로 피할까요? 그러니까 개울물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울물이 시끄럽잖아요. 개울물이. 개울물, 그럼 피할 곳은 어디냐? 개울물에는 시끄러움이 없어. 개울물 속으로 들어가라. 개울물에는 시끄러움이 없다. 근데 개울물을 분리시키고 듣는 자를 따로 분리시키고 분별에 떨어지니까 그런 것이지. 그 자체에는 아무런 번뇌가 없다. 이 자체. 그럼 뭐냐? 괴로우면 이 자체에 있어야지. 이거를 대상으로 두어서 막 바꾸려고 하면 더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이 자체뿐인 거예요. 뭐든 이 자체.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마음 쓸 일이 없는데 마음을 쓰면서 마음을 안 쓴다고 착각을 해 사람들이. 마음 쓸 일이 없는데 마음을 쓰는 것이 자기는 안 쓰는 거라고 착각을. 마음 쓸 일이 없어요. 점점 마음 쓸 일이 없어지는 건데 막 마음을 써서 공부를 하거든요. 어째 번뇌를 끊지 않는단 말입니까? 번뇌를 끊는 것은 성문영각이요. 번뇌가 생기지 않는 도리를 보는 것이 대열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아까 법을 갖고 시끄러움을 탁 끊어버리는 것이 이제 이류, 이원성에 빠진 도인, 공부인들이다. 이원성. 이걸 갖고 탁 끊어버려. 근데 어떻게 돼? 제가 얘기했죠. 삶이 법이 돼버리면 하나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시끄러움이 이게 돼버리면은 거기에는 번뇌가 없다. 끊는 게 아니다. 원래 이 본성에는 시끄러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삶이 이거예요. 모든 삶의 모든 것의 본성이 이거예요. 모든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뭐 다양한 경험이 그냥 즉 이것인 것이지 그래야지 색즉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따로 바꿔서 공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색즉공이지 색조작공이 아니다. 조작하고 계시지 말라고. 색즉공이잖아요. 근데 색즉공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색조작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버리고 공이야 하고 버리고 이거. 이게 아니에요. 색즉공은 우리가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것임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버리고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챙김은 그것의 그 자체의 본성이 이것이라는 걸 보는 것이지 상에 떨어졌던 그 마음이 문득 그것이 이것임을 성임을 보는 것이 챙김인 것이지 이 상을 버리고 저 상으로 가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번뇌를 끊는 것은 성문영각이요. 번뇌가 생기지 않는 도리를 보는 것이 대열반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너무 어렵게 해. 번뇌가 보리다 이렇게. 그 괴로움이 이 자체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 괴로움이 이것이라면 사실 괴로움이 실제 없는 거거든요. 괴로움이 이 마음이면은 괴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이거라면은 괴로움이 본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번뇌가 생기지 않는 도리를 보는 것이 대열반이니라. 그러니까 괴로움이 이건데 이거라면 괴로움이 일어나도 그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괴로움이 아니다. 근데 이건 설명이고 자기가 직접 그걸 체험을 하면은 이런 설명이 어떤 이해에 도움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됩니다. 아, 괴로움이 아니구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만 더 할게요. 대종 황제가 태백산인이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충국사께 보이고 말했다. 이 사람은 아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국사가 말했다. 무슨 재주를 가졌습니까? 산도 알고 땅도 알고 글자도 알고 산수도 잘 압니다. 국사께서 태백산인에게 물었다. 산인이 알고 계신 산은 수컷인가 암컷인가?
산인이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자 다시 물었다. 땅에 대해서 안다고 했는가? 압니다. 국사께서 대궐 앞에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는 무슨 땅인가? 제게 계산할 짬을 주셔야 합니다. 또 물었다. 글자에 대해서 안다고 했는가? 압니다. 국사께서 흙 위에 일자 한 획을 그으시고 물었다. 무슨 자인가? 한 일자입니다. 흙토 위에 한 일자면 왕자이지 않는가? 이어 묻기를 계산할 줄 안다고? 압니다. 37은 얼마인가? 화상께서는 저를 놀리시는군요. 21입니다. 산인이 도리어 나를 놀리는군. 37은 10인데 21이라니. 바로 물었다. 또 무엇을 알고 있는가? 더 있긴 하나 감히 대답 못하겠습니다. 해충국사께서 말했다. 설사 그대가 모든 것을 다 안다 하여도 귀하게 여길 것은 못 되느니라. 이에 대종황제를 향해 말했다. 산을 물어도 산을 모르고 땅을 물어도 땅을 모르고 글자를 물어도 글자를 모르고 산수를 물어도 산수를 모르니 어디서 저런 멍청이를 데려왔습니까? 대종이 태백산인을 향하여 말했다. 짐이 비록 왕위 자리에 있으나 이 나라의 보배가 아니고 이분 화상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참 보배입니다. 산인이란 사람은 이제 아마 이게 뭐 계산을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종 황제가 태백산인이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충국사께 보이고 말했다. 이 사람은 아는 것이 매우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되게 지식도 풍부하고 계산도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문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국사가 말했다. 무슨 재주를 가졌습니까? 산도 알고 땅도 알고 글자도 알고 산수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수의 이치라든가 글자도 잘 알고 계산도 잘합니다. 국사께서 태백산인에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산인이 알고 계신 산은 수컷인가 암컷인가? 수컷인가 암컷인가 말문이 탁 막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산에 수컷 암컷이 없는데 딱 물어보니까 마치 선문답하는. 근데 산인이 이제 이게 이런 식의 격식, 지식 이런 식의 분별을 벗어난 거를 모르기 때문에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로 가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사들은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죠. 산은 암컷인가 수컷인가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막 다양한 식의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암컷이든 수컷이든 뭐 산이든 물이든 뭐 다른 게 아니니까. 이런 데서는 안 막히죠. 분별의 프레임을 갖다 대면 막히는데 이게 없는데 뭐 암컷이라 해든 수컷이다 해든 뭐 배가 고프다 해든 뭐 시끄럽다 하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산인이 한참 머뭇거리고 있자 다시 물었다. 땅에 대해서 안다고 했는가? 그러니까 압니다. 국사께서 대궐 앞에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는 무슨 땅인가? 그러니까 뭐 제게 계산할 짬을 주셔야 합니다. 무슨 땅인가? 얼마만 한가? 이게 계산한다라는 번역이기 때문에 이 땅의 크기가 얼마인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무슨 땅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게 계산할 짬을 주셔야 합니다. 또 물었다. 글자에 대해서 안다고 했는가? 압니다. 국사께서 흙 위에 한 일자 획을 그으시고 물었다. 무슨 자인가? 한 일자입니다. 흙토 위에 한 일자이면 왕자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흙토, 땅이잖아요. 흙토인데 위에 한 일자를 땅 위에다가 한 일자를 딱 그으니까 이 사람은 태백산인을 한 일자라고 하는데 흙 위에다가 한 일자면 왕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문이에요. 만약에 이것까지 알아서 왕자입니다. 그럼 옆에 왕이 앉아 있는데 땅을 보고 왕이라고. 이게 탁 앞뒤가 막히게 묻는 거죠. 이어 묻기를 계산할 줄 안다고 압니다. 37은 얼마인가 하니까 화상께서 저를 놀리시는 거군요. 곱셈 구구단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37은 21. 21이 탁 나오는데 산인이 도리어 나를 놀리는 건 37은 10이지.
20일이라니 바로 물었다. 또 무엇을 알고 있는가? 더 있긴 하나 감히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한계를 계속 이렇게 치는 거죠, 이게. 대답을 못 하니까 다 산과 땅도 알고 글자도 알고 계산도 잘할 수 있다는데 다 모르니까 해충국사께서 말했다. 설사 그대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여도 귀하게 여길 것은 못 되느니라. 이어 대종황제를 향해 멍청이라고 하네. 산을 물어도 산을 모르고 땅을 물어도 땅을 모르고 글자를 물어도 글자를 모르고 산수를 물어도 산수를 모르는 어디서 저런 멍청이를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근데 분별 세계에서 보면은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게 진짜 이 자리에서 보면은 다 허망한 망상 분별이라서 알아도 척척 대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르마리로 해도 선사들은 이제 그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종이 태백산인을 향하여 말했다. 짐이 비록 왕이 자리에 있으나 이 나라의 보배가 아니고 이분 화상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참 보배니라. 아마 이거는 해충국사의 제자들이 집어넣은 얘기가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게 아르마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르마리로는 절대 이 도에 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지식이 풍부하고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고 모든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라도 그거는 이제 한 생각에 의지한 것이고 그거는 망상이다. 근데 본래 마음은 그냥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이것이 어떤 뭐 산이 드러나는 여기고 땅이 드러나는 여기고 이게 모든 글자의 본바탕이고 모든 계산의 본바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격식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분별은 다 이렇게 격식이 있건 틀이 있거든요. 요거 아니면 요거 딱 정해진 게 있고 정해진 길만 가는데 이거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방팔방 다 뚫려 있어서 뭐 이게 진짜 대자유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났더라도 그게 여전히 분별이 남아 있으면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러났어도 그 모든 어떤 그 대상 경계가 완전히 끊어져야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끊어져야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아의식, 주관의식도 사라진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나를 이렇게 없애는 공부라는 건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를 없앱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불편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라는 것은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이 있으면 내가 있고 객관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게 쌍으로 주객관은 쌍으로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15도에서도 보면은 법상이 사라지면 사람이 사라지지 사람 먼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15도도 진짜 드러나야 될 것은 부분적인 어떤 소가 아니라 그 일원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다 거쳐지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부분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런 것을 그런 데서 다 깨어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다 사라지면 나를 따로 없애지 않아도 나는 저절로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챙기고 있는 것,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내가 할 일이 사라지고 나도 실체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좁은 이 몸과 마음에서 사는 느낌이었다가 완전히 그 우주적인 나로 확장되는 듯한 법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전환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지려면 자아감이라는 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자아감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냐. 뭔가 잡고 있는 게 있으면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한 자치가 다 사라져야 돼요. 그 그늘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잡고 있는 어떤 법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었구나. 완전히 분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지해서 온 그 뗏목과 같은 거구나라는 걸 알아서 모든 언어가 다 망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뭘 하든 이거밖에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